오늘은 원해방 정식 이걸 해보겠어요. 늘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어떤 단원을 들어갈 때는 그 단원이 전체의 지도상에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알고 들어가는 것이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이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좌표계 기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냐? 지금까지 별거 안 했지만 해온 순서를 보면 좌표계를 약속하고요. 실수 좌표계 XY축 그리고 교차점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제일 첫 번째 한 게 점을 약속했단 말이야. 점. 이 점이라는 것이 소괄호에 콤마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한 초등학교 4학년 이전 학생들한테 이런 숫자를 이렇게 내주면 약간만 현실성으로 쓰자. 이렇게 숫자를 내주면 이게 뭐야 그런다고. 이게 뭐야. 근데 우리는 약속이 되어 있어. 근데 과연 그 약속을 정확하게 아느냐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의를 한 거고요. 이 점에서 X축을 향해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가 왼쪽에 Y축을 향해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가 오른쪽에 이 두 개가 합쳐져 소괄호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걸 점좌표라고 약속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좌표라는 정의를 내리고 그와 관련된 이론들이 그 실제 상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되는 거지. 점을 정의했으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리고 점 좌표에 따라 나오게 되는 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던가 외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들. 그리고 이제 그 점과 점의 내분점은 어떻게 결정하냐, 외분점은 어떻게 결정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열을 했어. 그럼 점은 별거 없지. 그 정도로 끝났어. 그럼 이제 점을 정의했으니 그 다음은 뭐 할까 생각해 보는 거야. 그 다음은 뭐 할까? 그러면 우리가 맨날 이렇게 말버릇처럼 불러대던 순서가 있다고. 그게 뭐야? 점선면 공간이야. 점선면 공간 또는 점선면 입체. 이게 뭐냐? 바로 차원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고. 이걸 다 건너뛰고 3D만 맨날 보니까 이제 3D에 익숙한 거지 우리가. 근데 그 말 조합 중에 되게 웃긴 조합이 3차원 3D 입체 영상이야. 3차원 3D 입체 영상은 3번이 중복된 말이에요. 3차원 3D 같은 말이고 입체가 3D를 말하는 거니까. 뭐 어쨌든. 그 0차원에 사는 도형들, 1차원에 사는 도형들, 2차원에 사는 도형들, 3차원에 사는 도형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자신보다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 전체를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차원에 사는 도형이 누구냐? 0차원 도형이 바로 점이야. 0디멘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점은 자신의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길이도 없고 넓이도 없고 무게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없어. 어떤 점의 위치만을 표현하는 이상적 도형일 뿐이야. 이 점이 맞냐? 이거 아니야. 이게 무슨 점이야. 이거는 내가 색칠한 원이지.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잘 들여다보면 높이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이라고 니들과 내가 동시에 약속을 한 것 뿐이지 실제로 점이라는 이상적 도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 사는 세상을 이데아라고 부른다고 철학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완벽한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아. 완벽한 무언가는 인간이 인지할 수 없거든. 자, 어찌됐건. 그럼 이제 1차원이 바로 선이에요. 선. 그래서 1차원이 0차원 도형을 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상에 점 좌표를 찍었던 거야. 1차원에 0차원 도형을 그린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한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기하라는 도형의 정식 명칭이 뭐야? 너희들 이 제목, 이 단원의 제목. 별거 아니게 느껴지겠지만 평면 좌표계가 맞아요. 이 평면 좌표계라는 평면은 너희가 사는 세상의 거의 전부라서 우리가 전부는 잘 이해를 못하지. 예, 인식을 못해. 그게 전부니까. 근데 이거 외에 다른 게 생기면 이제 제가 구분점이구나를 알게 되는데 저 평면을 대체할 말이 바로 공간이에요. 공간 좌표계에 대비하여 평면 좌표계가 있는 거야. 얘가 2차원이지, 2차원. 이거 보시다시피 면. 그러면 이 면이 품을 수 있는 도형이 뭐가 있다고? 바로 0차원 도형과 1차원 도형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1차원 도형을 다룰 때 그 첫 번째 그냥 대표성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거야. 점이 끝났으니 선을 했다라는 거지.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룬 단원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해하겠지? 그래, 직선. 이게 점들의 모임이죠. 점의 자취 내지는 점들의 모임이야. 이걸 직선이라고 해서 배웠던 거예요. 이제 뭐 할까? 여전히 우리는 2차원에 머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3학년 때 가서 다루게 될 거고요. 2학년 때까지는 안 다룰 거고. 예. 여기 안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는 점과 선이 있는데 그 중에 직선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곡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1차원 도형의 또 하나의 대표작이 바로 곡선이라는 거지. 곡선. 그 곡선 중에 이제 가장 뭐랄까 뭐 제일 예쁜? 예. 뭐 다르게 말하면 제일 다루기 쉬운? 솔직히 포물선이 더 다루기 어려웠어. 2차 함수를 너희가 어려워한 이유잖아. 예. 원이 정의도 간단하고 더 다루기 편하다. 그래서 그 다음 단원이 바로 원의 방정식이다 이런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점선으로 가는데 점선면에서 이 면이 품고 있는 도형들 중에 점, 다음이 직선, 그 다음이 원 이렇게 하고 끝난다라는 거야. 감 잡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대강의 개요는 이야기했으니 지금부터 원을 하겠어요. 민혁아, 네가 한 40분 정도의 시간을 너에게 사람들이 주고 네가 원이라는 수업을 구성한다면 원을 누구에게 전달해 준다면 시작을 뭘로 할까? 좋아요. 좋아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 예, 이게 공부를 하는 순서. 그냥 시작, 원의 방정식인데 시작하면 원은 뭔데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지? 예, 이걸 거창하게 표현하면 원의 정의예요. 원의 정의는 수연이가 불러줄 거예요. 야, 솔직히 원의 정의는 있잖아. 되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 그리고 네 머릿속에 들어있을까? 이게 언어로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잘 생각해봐. 너 원 배웠어. 많이 배웠어요. 아니야. 잠재의식 속에 있다니까. 잘 끄집어내봐. 원의 정의. 동그라미야 이러지 말고. 포기하지 마. 시작. 중심에서 원의 성질을 생각해봐. 그냥 아무데나 손을 지워. 일단 다른 사람들 다 알아야 될 게 있어. 수학적인 정의, 특히나 도형에서의 정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다 알아야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 즉 중심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좀 더 일반적으로. 중심에서 중심 뭘까? 원의 가운데? 정 가운데. 그거를 뭘로 이제 원의 정 가운데를 야, 원을 정의하는데 원의 정가운데라 그러면 어떡하냐. 자, 일단 수현이는 모른다 치고, 민준이가 말을 해줄 거예요.
돌렸을 때 이게 원의 작도법이지, 그지? 원의 작도법. 여기 그거는 원의 작도법인데 정의는 아니야. 정의는 만국 공통이야. 딱 한 개밖에 없어. 돌렸을 때 아니고 이거 의외로 애들 잘 모르네. 정점으로부터 수연아 읽어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은 원이라고 합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점의 자취. 네, 자취, 점들의 집합, 점들의 모임 다 같은 말. 다시 읽어봐.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다. 눈 감고 읽어봐.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다. 단기 기억에 넣지 말고. 그러면 한번 상상해봐. 이 말뜻을 상상해봐.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무슨 뜻일까? 머릿속에 그림은 이 말을 따라 무언가의 어떤 점을 하나 찍어보면 그 점이 어쩔 수 없이 원을 그림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 한 정점이란 고정된 점이란 뜻. 고정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그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 근데 그냥 내가 임의로 R이라고 정했다 쳐, 거리를.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한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리가 R 되는 애들을 다 모아버리겠다는 거야. 그게 이제 민준이가 얘기한 돌린다의 뜻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돌리는 거는 작도법이고 사실은 돌리지 않아도 컴퓨터가 찍는다 그러면 여기도 찍었다, 여기도 찍었다, 여기도 찍었다, 여기도 찍었다 막 계속 찍다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지 않겠어? 그렇겠지?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또는 점들의 모임이 된다. 대략 중학교 3학년 때가 아니구나.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이거.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자,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정의가 별로 안 중요한 단원이 있고 정의가 절반인 단원이 있어. 네? 정의가 그 체계의 절반인 단원이 있어. 얘가 후자예요. 특히 기하학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직선의 정의 이런 거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나머지 도형들은 다 정의로만 이루어져 있어. 2차 곡선 이제 기하 들어가면 기하를 너희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하 들어가면 타원의 정의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치. 포물선 한 점과 정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 쌍곡선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자치.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 왜? 정의가 반이니까. 자, 왜 정의가 반인지 보여줄게요. 얘가 이제 초, 중, 딩 때와는 다르게 좌표계로 올라왔잖아. 좌표계로 올라왔으면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원의 작도가 아니고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의에서 나와. 정의를 그대로 식으로 만들면 자취 방정식이에요. 정의를 그대로 식으로 만들면. 정점의 좌표, 이게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중심이라고 부르는 거지, 중심. 그리고 같은 거리, 이게 전문 용어로 뭐야? 전문 용어로?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야, 반지름. 그래서 지름보다 반지름이 더 유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지름의 반이 더 유명하냐? 그 정의에 들어있는 같은 거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문 용어 반지름이기 때문이다. 정의에 들어있어서 얘가 더 유명한 거다. 알겠어? 그러니까 지름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반지름이라는 영어 단어는 있지. 레이디어스라고. 레이디어스. 그래서 R로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얘 이름이 이제 전문 용어로 중심이라고 하는 거고.
이 점의 자취할 때 이 점의 자취 말 그대로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p x, y 이걸 동점이라고 불러요. 동점.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P점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하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이거 나 직선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 동점 XY가 그 직선 위에 있다면 절대적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관계식. 그것이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같다였어요.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상수인 도형이니까. 지금 이 원에서는 이 정점과의 거리가 항상 R이 된다를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불러. 세빈이가 불러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R제곱. 그냥 R이라고 하면 되지. 길이니까, 쟤는. 예. R. 과 같다. 끝난 거야. 이게. 수연아. 이게 자초의 방정식이라고, 이게. 자초의 방정식인데, 자초의 방정식의 표준형 얘기 들은 적 있지? 표준형 나한테? 표준형은 도형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도형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암묵적으로 예뻐야 한다. 예뻐야 한다. 모양이 좀 이뻐야 돼. 그런데 루트는 못생겼어. 아니 진짜 수학계에서 루트 되게 싫어해. 루트는 그 뭔가 표현하지 못하는 불안정성 때문에 만들어진 기호거든. 제곱하여 2가 되는 수를 못 찾으니까 루트 2라고 한 거란 말이야. 아이는 이쁘지. 왜? 그건 왜 차별하세요? 걔는 단이잖아. 걘 가우스가 만들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여 나타낸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하면 얘가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실은 말을 길게 하면 안 되는 게 저 정의로부터 얘가 얼마나 빠르고 깔끔하게 나왔는가를 본인들이 체감을 해야 돼. 그래야 원의 정의를 외우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그래서 한 정점 찍고 동점 찍고 둘 사이의 거리는 언제나 상수 R이다. 이렇게 식을 세웠더니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나온 거야 그냥. 알겠어? 도형의 특징. 이 제곱을 0으로 만드는 좌표와 이 제곱을 0으로 만드는 좌표가 중심. 그 정점.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양수가 하나 나올 텐데 이 양수의 루트 값, 양의 루트 값이 반지름이다. 알겠어요? 여기 있는 상수의 양의 루트 값이 반지름이다. 이렇게 도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방정식의 폼을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반대 얘랑 이제 대응되는 표현으로 일반형이 있겠죠. 일반형. 일반형은 뭐냐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림차순으로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림차순. 그러니까 이걸 다 풀어야 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제곱, 그리고 r제곱. 그걸 이제 차수별로 내림차순으로 쓰면 먼저 x의 제곱차, y의 제곱차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풀어야 쳤으니까 마이너스 2ax라고 하는 거지. 실상 우리 눈에는 하나의 숫자에 x가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숫자에 y가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a제곱, 여기서 나오는 b제곱 넘어와서 마이너스 r제곱, 이 다 합쳐지면 결국 연산된 하나의 결과를 내놓는단 말이야. 9 더하기 4 빼기 1. 그럼 그걸 누가 9 더하기 4 빼기 1이라고 불러? 12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더하기 c 이퀄 0. 이렇게 깔끔하게 내림차순으로 쓰는 이 표현을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끝났어요. 원의 방정식. 원의 정의 뭐야?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민혁이한테 내가 네가 원 가르친다면 뭐부터 가르칠래? 라고 하면
정의가 뭔지 말해줄래요? 에서 출발해서 정의로부터 좌표계에 올리고 좌표점들 정해주고 원의 방정식 일반형 표준형 꺼낸다. 얼씨구 돌아다니면 난리네 아주 그냥. 이게 졸음벌레가 이렇게 한 마리씩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됐어요? 이러면 또 수업 시켜야지. 졸린 사람 수업 시켜야지, 수연아. 자, 수연이가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했어. 원의 정의로부터 원의 방정식을 끄집어내는 것까지 했어.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충분히 연습을 시켰지. 원의 방정식으로부터 중심 반지름 꺼내는 법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중심 반지름을 한 번에 꺼내는 것도 나름의 요령이 필요해. 본인이 만들면 제일 좋고 나중에 안 되면 이제 내 얘기를 듣고. 이거 연습하는 거는 이제 너희들 몫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원래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갈까?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펴놓고 있잖아. 아무것도 안 펴놓고 있고, 원을 어디다 써먹을 건지. 우리 너무 철학적인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자. 아니, 이 방정식은 어디에 뭘 하는지. 그러니까 어디에 뭘 하는지는 일단 문제 푼다로 그냥 이렇게 보내버리고, 문제가 나오면 푼다. 로 보내버리고,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너희가 풀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내가 원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지금 표준형과 일반형의 방정식, 원 자체의 방정식이 끝났어요. 이제 뭐 할까? 원의 이동. 이라기보다 뭐였지? 얘네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예를 들어 뭐 X좌표에 E좌표에 X좌표에 접한다 이런 식으로. 뭔지 알았다. 직선의 거리, 원과 직선의 거리.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좋아. 잘 접근하고 있어. 근데 그거는 이종의 것들의 관계지. 원과 직선은 이종. 원과 원끼리.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점 배워놓고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직선을 배우고도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동종의 것들을 먼저 하는 거야. 직선을 잘 생각해보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먼저 평행일치 수직으로 배운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했지. 이종의 것들이야. 오케이. 제가 거기에서 수학의 정도에서 아닐걸? 큰 구성은 비슷할걸? 이게 내용적인 큰 구성. 이제 문제 유형 말고 내용적인 구성에서는 근데 바이블에서도 원과 직선의 원의 위치관계랑 순서가 다른데.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잘했어? 알겠어요. 예. 자, 일단 동종의 것들을 말해주자. 원하고의 위치관계에 뭐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원과 원의 위치관계는 그냥 만난다와 안 만난다. 크게 보면 만난다와 안 만난다인데 그걸 디테일하게 쪼개면 총 5개가 있죠. 5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만난다와 안 만난다인데 어떤 관계? 이렇게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리고 이렇게 만난다. 만났는데 이게 이제 경계에 해당하는 거지. 접한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만날 때 좀 더 일반적인 방식은 가로로 쓰면 제일 좋은데 위에서 아래로 가보자. 조그맣게 그려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이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다. 안 만난다.
그리고 만난다. 인데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난다의 경계에 한 점에서 만난다가 있는 거지. 얘를 외접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당연하게 내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좌표 축에다가 올릴 거잖아. 좌표 평면에 올릴 거잖아, 수연아, 그지? 좌표 평면에 올릴 거야. 그러면 그 좌표 평면상에서 두 개의 원이 요런 상태에 있다, 요런 상태에 있다, 요런 상태에 있다를 그림으로 보면 명쾌한데 우리는 식을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호에 의한 식을 보면서 아, 두 원은 이런 상태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보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때 사용하는 세 가지 도구를 먼저 줄게. 두 원의 반지름 R1, R2와 중심 거리 D. 중심도 정점이고 중심 정점이기 때문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중심거리라고 불러요. 중심거리. 알겠어요? 그러면 자, 두 원의 반지름 R1, R2와 중심거리로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해 줄까? 이 식이 나오면 이런 상태라는 말이다. 자, 해보자. 누구겠어, 수연아? 네? 네가 해봐야지. 저요? 응. 저 이거 보고 해주세요. 아니요. 이미 봤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생각을. 보고 오는 건 집에서 하고 선생님이 단서를 줬잖아. 지금 두 원의 반지름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로 이런 상태를 나타낸다. 제일 쉬운 게 사실은 얘야. 얘부터 말해봐. 이거는 어떠면 이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지금 네가 눈으로 보다시피. 그런데 이제 얘와 얘를 사용한 식을 써서 이 상태를 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는 표현. 안 맞다고 가져가는 응? 아니 지금 접한 거를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죠? 접한 상태를. 아이고, 수현이가 나랑 지금 대화할 생각이 없어. 선생님 지금 계속 너랑 얘기하고 있잖아. 수현아, 네. 두 원의 반지름이 R1과 R2야. 그리고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표현을 하면 이 그림을 치우고도 우리가 이 그림의 상태와 똑같다고 판단할 만한 식이 있다고. 그걸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너는 여길 쳐다보면서 빨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시선이 딴 데로 돌아 지금. 생각. 이게 제일 쉽다고 그랬어. 여기 중심 찍고 이 중심 두 개를 이어서 만든 선분의 길이를 중심 거리라고 한다고, 수연아. 계속 힌트 주고 있잖아. 중심 거리가 반지름 중에서. 그걸 해달라고. 아, 네. 이런 외접 상태가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런 외접 상태. 경계. 여기 중심 있고, 여기 중심 있어. 요게 중심 사이의 거리인데, 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가만히 보면 조금 더 연장해서 여기가 R1, 좀 더 긴 길이 R1이고, 요만큼이 R2야. 내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안 보고도 우리가 요 그림의 상태가 되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될 식은? 아니, 민준이가 해봐. 요게 중심거리야.
근데 4접이라서 길게 뻗어서 여기까지 가면 R1이고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R2야. 쌤 R1이 어. 3R2예요. 저희 3이라서. 아, 이게 대충 3배로 보여? 아, 나 그 얘기 아닌데. 원은 얼마든지 사이즈가 변할 수 있는데 관계식. 아, 민준아? 그래. D는 중심거리가 R1에서 R2를 뺀 것과 같다고. 여기서 힌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 한 번이 합이라면 다른 한 번은 차겠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요 세 구간의 녀석들은 바로 이 이퀄이라는 경계가 부등호로 바뀌면 되는 거라고요. 네? D가 더 길다. 이게 더 길다. 뭐보다? R1 더하기 R2보다. D가 짧다. R1 더하기 R2보다. 안으로 들어갔어. 요렇게 둘이 R1 더하기 R2를 하면 이만큼이 겹쳐서 D가 그거보다 짧아. 그런데 마냥 짧으냐? 아니, R1 마이너스 R2보다는 길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은 상황이긴 한데 이거를 바로 구해보라 그러면 잘 못 구해. 바로 구해보라면 잘 못 구해서 얘와 얘 경계를 먼저 말한 거예요. 경계를. 그래서 중심거리 D가 더 짧으면 R1 마이너스 R2보다도 더 짧으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지 않는 애가 된다. 내부의 포함 관계가 된다. 이게 다야. 예. 그래서 별게 없어서 이거는 그냥 문항으로 처리하고 더 중요한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로 넘어가곤 해요. 알겠어요? 자, 이게 원과 원 사이의 관계. 두 번째, 이제 이종의 것,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문제의 거의 대다수는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이제. 왜? 우리가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애를 했으니까 원을 가르쳐 놓고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맺어 놓으면 이제 문제를 낼 수 있는 영역이 확 넓어지는 거야. 직선 범위 다 포함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유난히 원을 시험 치면 왜 이렇게 직선보다 어렵지? 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예, 누적됐을 뿐이야, 누적됐을 뿐. 점에서 배운 거, 직선에서 배운 거, 모두 다 원의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뭐 사실은 포물선에서 이미 다 했어. 포물선 기억나니? 포물선, 2차 함수? 2차 함수와 어떤 직선 사이의 관계면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였잖아요. 얘 또 다른 이름도 2차 곡선이라니까. 평면 도형 2차 곡선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 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때 우리가 요 1번 상태와 2번 상태와 3번 상태를 그림을 보지 않고 조건으로 어떻게 했었나를 기억해 보면 이쪽에서도 해결책이 나오겠죠? 뭐였지? 그렇죠. 연립한 후. 연립한 후. 이 2차 식과 직선을 같다라고 놓고 다 이쪽으로 넘기면 2차 방정식이 나왔고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로 해결했었다고. 다를까? 안 달라요. 똑같아요. 예. 여기 있는 원도 xy에 대한 2차식이고 여기 있는 직선이 y는 mx 더하기 n, x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y는을 원에 있는 y 자리에다 다 때려넣고 정리를 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연립 후 d가 0보다 크다,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로
할 수가 있어. 얘네들을 걸러낼 수가 있어. 상태 표현이 가능한 거지. 이해돼요? 그런데 이론은 그렇게 쉬운데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끔찍하기 싫어요. 이게 하기가.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정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하는데 여기에 무슨 문자라도 이렇게 하나 들어왔다고 쳐봐. 뭐 2k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y에 대해서 기울기를 몰라 이렇게. y절편 알고 기울기를 몰라. 그럼 지금부터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여기다 넣고 제곱을 한번 하고 여기다 넣고 전개를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 제곱판에를 쫙 풀어헤쳐서 x제곱 나오는 거 따로 모으고 x 1차 나오는 거 따로 모으고 상수항 따로 모아서 그때서야 d제로 이렇게 써야 된다고. 정말 하기 싫어요. 예, 무진장에 하기 싫어. 그래서 이 원이 가지는 고유의 특징을 이용해서 고유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 D를 사용해서 우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별식을 피할 수 있다. 이해하겠어? 판별식을 피할 수 있다. 자, 보시면 여기 중심이라는 아이가 점좌표예요. 어쨌든 중심은 점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 앞단원에서 배운 거에 의해 이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꾸고 그 일반형으로 바꾼 직선과 이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걸면 요런 아이가 나오게 되지. 요런 아이가. 그리고 반지름을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 선을 쭉 연장해서 여기다 갖다 꽂으면 이만큼은 R이 되는 거예요. 요게 D가 되고 요게 R이 되는 거지. 민혁아, 그러면 접한다는 중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 같을 때요. 이게 그 유명한 D는 R 조건이에요. D는 R 조건. 알겠어? 여기서 D가 상징하는 것은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결과물. 거리 공식을 쓴 결과물. D는 R. 이게 그 유명한 D는 R이에요. 바로 접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접. 그러면 이 D는 R이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D와 이 R, 이 D와 이 R의 조건들을 여기다 써줄 수 있겠네? 눈에 보여 지금. D가 R보다 짧다. D가 R보다 길다. 자, 내가 바라는 건 이 그림을 안 보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여 점과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으려면 D가 R보다 잠깐 점점점 한 다음에 길어야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희의 상상력이 필요해. 여기서 이제 막간 질문. 얘랑아, 네가 출제자라면 문제를 내는데 이거 관련해서 문제를 많이 내겠니? 이걸 관련해서 문제를 많이 내겠니? 이걸 관련해서 문제를 많이 내겠니? 그러니까 문제 낼 거리가 많은 요소가 어딜까? 1번, 2번, 3번 중에? 이게 많을 것 같아? 그렇군. 아직 문제풀이가 경험이 부족하시군요. 이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냐? 이건 답이 부등식이야. 답이 부등식이라고. 수학은 이퀄을 좋아해. 이퀄을. 그래야 오지선다로 되지. 그리고 이퀄 얼마인가. 그러니까 주관식이 아니면 다음 이것을 만족할 한 다음에 R의 범위를 구하셔. 이렇게 질문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이퀄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접한다가
압도적으로 많아, 문제가. 그래서 이걸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예 단원을 하나 떼서 학생들을 공부시킬 만큼 단원을 하나 따로 떼서 공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만큼 문제 유형이 많아요. 근데 우리 수연이는 졸려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졸려. 장례밖에 안 하고. 아, 생각 안 해야지. 그게 문제야. 해야 돼. 아까 내가 환경운동연합 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 배웠던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지표생물이에요, 지표생물. 너희도 생물 시간에 배울 거야. 지표생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주로 물인데, 물에 이런 생물이 살아? 아, 저 수생생물이 이런 게 살아? 그러면 얘는 몇 급수 이상. 몇 급수 이상. 그래서 내 눈에 남생이나 자라가 보인다. 그러면 이건 3급수 이상. 내 눈에 모래무치나 버들치가 아닙니다. 버들치는 아니고, 모래무치나, 몰라. 하여튼 뭐가 보이면, 2급수 이상. 이물에 맹꽁이가 살아? 이물에 버들치가 살아? 이렇게 되면 그건 1급수. 이건 마셔도 되는 물. 그러니까 그 생명체를 발견하면 그 물은 마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1급수에만 건강할 수 있어요, 인간은. 예민해서. 예. 이런 걸 지표생물이라고 불러, 지표생물. 식물,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정답! 수연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수연아, 너를 지표생물이라고 생각해. 뭐냐? 이 수업 내용의 중요도를 판별하는 지표생물. 내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본 결과, 아이들은 중요한 내용일수록 잘 자. 이게 진짜 중요하다 싶으면 다 자. 그리고 가장 안 중요한 말일 때 전부 깨 있어. 봐, 지금 깨 있잖아. 전원이 깨 있잖아.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 때 전원이 깨 있어. 그러니까 자,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게 수업 듣다가 눈이 싹 감기거나 졸립다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건가 보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야. 그럼 깰 수 있어. 알겠지? 왜 중요한 거 그렇게 진지하지 마. 지금 내가 지금 과학적 근거를 막 가지고 말하는 거겠어? 철학적으로 생각해보고. 자. 졸려오지? 졸려오지? 중요한 거야. 잘 들어. 원과 접선은 이건 내용이고 이론이고 자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 유형.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데 워낙 중요하고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접선이라는 단원을 하나 따로 떼서 아까 이제 접한다, D는 R이다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근데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게 미적분 가면 아주 체계적으로 배워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을 이제 따로따로 종목별로 구분해서 공식을 사용하는 그런 식의 내용을 배우게 돼, 미적분에 가면. 그러니까 지금 한번 들을 때 잘 들어두라고. 원과 접선의 세 가지 유형이 뭐냐? 바로 곡선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을 때야. 접점이 곡선 위의 점이라고. 접점이 곡선 위의 점. 그러니까 원이 있는데 이렇게 접선이 그어지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점이 접점이다. x1, y1이라는 접점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 첫 번째는 의외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외로 어렵다는 건 유도하기가 의외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이 이거를 가정하여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기울기를 미지수로 세운 다음에 둘이 연립해서 D제로까지 써야 돼. 예, 그렇게 해야만 나오는 애거든. 그러니까 결론 외운다. 예, 그래서 곡선 위의 한 점은 가장 쉬운 케이스이기도 하니까 아니 눈을 크게 뜨고 있다가 수업을 듣는다는 아니잖아. 넌 지금 눈을 크게 뜨려는 걸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용을 안 듣고 있어. 눈만 크게 뜨고 있어. 아 우리 수연이 정말 잘 봐. 어렵지 않아. 이 원을 일단은 원점에다 갖다 놓을게요. 이게 기준이니까.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원점이 중심이면 그냥 x제곱 y제곱이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잘 봐. 그러면 이 x제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준아 넌 어디가 또? 돌아와. 이 x제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x와 x가 곱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x와 x가 곱해졌다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y와 y가 곱해져서 y제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는 r제곱이 있겠지? 그러니까 자신의 표준형의 방정식을 그대로 틀로 이용하는 거야. 공식의 틀로. 그런 다음에 이 접점을 각각 하나의 x씩에 대입해주면 돼요. 알겠어? 그러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알겠어요? 이거라고 가정할 때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정말 유명한 공식이에요. x 두 개를 이렇게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한쪽에다가 좌표값을 넣어주는 거지. x의 좌표값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이야.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직선 할 때 니들한테 얘기했지만 직선에는 핵심 요소가 두 가지. 그러니까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인데 하나를 줬다. 그러니까 어떤 직선을 모른다라는 건 어떤 하나는 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직선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냐를 항상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모를 때,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모를 때,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직선이 이렇게 기울기를 고정시킨 상태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지. 그렇다면 여기서 생겨날 수 있는 접선은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이걸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두 번을 접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경우는 식을 사용하면 접선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기울기를 모르고 지나는 한 점을 알 때, 다른 하나가 이거야. 기울기를 모르고 지나는 한 점을 알 때. 근데 지나는 한 점이 곡선 밖의 한 점이에요. 저건 곡선 위의 한 점이고, 이것도 지나는 한 점이잖아. 이것도 지나는 한 점인데 그게 하필이면 곡선 위의 접점일 때와 지나는 한 점을 알긴 하는데 그게 곡선 밖의 점이야.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원이 있으면 외부의 한 점 여기를 이렇게 지나야 돼. 알파 콤마 베타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기 시작하죠. 그럼 이렇게 돌다 보면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요렇게 한번 발생하게 된다. 전혀 다르다고 양상이.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 원과 직선이 접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총 세 가지로 주어진다. 이 세 가지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서영아 뭐라고? 곡선이 한 점, 기울기가 있을 때 한 점이 주어지지 않을 때랑 기울기가 없을 때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렇지. 그 점이 곡선 밖에 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표현하면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민혁아, 첫 번째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x를 두 번 곱하고 y를 두 번 곱한 걸로 생각을 해서 x1, y1 그러니까 주어진 한 점을 대입을 해서. 그렇지. 그 공식은 폴더 안으로 넣어놓고 접선 공식을 사용해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공식은 폴더링으로 집어넣어 놓으면 돼.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게. 지금 네가 설명한 대로.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인 곡선 위에 한 점, 즉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공식으로 처리한다. 나머지 둘은 공식이 없어요. 나머지 둘은 공식이 없는데 처리법이 똑같다. 처리법이 똑같다. 수연아, 처리법이 똑같다. 나머지 두 개는? 이 둘의 처리법은 D는 R이에요. D는 R. 아까 우리가 한 거지. D는 R. 그런데 그 전에 사전 처리할 게 있어. 사전 처리. 사전 처리할 게 뭐냐면 모르는 것을 미지수로 하고 모르는 것을 미지수로 하고 D는 R. 무슨 말이냐면 이것의 사례를 들어보면 얘 같은 경우 기울기는 알고 지나가는 점을 모른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y는 2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예를 들어 기울기가 3이다 이렇게 주어진 문제라고 3이래. 기울기가 2이다 라고 주어진 문제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접선을 y는 2x 플러스 k로 쓰는 거예요. 모르는 한 점을 y절편 처리하는 거지. 지나는 한 점을. 이해돼요? 그러면 세빈아, 여기선 지나는 한 점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줄 텐데 모르는 것을 미지수로 처리해라.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쓰면 될까? y는 m x 플러스 1 굿잡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쌤, 네, 근데 저희 접선이 두 개인데 두 개는 어떻게? 좋은 질문이야. 얘가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두 개를 따로 미지수로 놓는 게 아니야. 그냥 K로 놓고 풀면 알아서 K가 두 개가 나와. 전에도 우리 그런 경험 한 적 있어. 전에도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어. 곡선 밖에 한 점 알고 있을 때 이거 기울기 M으로 정한 다음에 접선 D제로 쓰면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나와. 알아서. 예, 왜냐면 식은 장님이라고 그랬잖아. 식은 장님이라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 지가 알아서 이렇게 뻗는데 알고 보면 거기서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세 개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세 개가 나오는 거야. 지 식이 알아서 해줘.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럼 이게 이제 모르는 것을 미지수로 하고 D는 R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모르는 점을 K, 민준아 졸리면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모르는 걸 얘는 K로 표현했고 모르는 걸 얘는 M으로 표현했어. 그럼 그 다음에 하는 짓은 똑같다고. 그 다음에 하는 짓은 얘를 일반형으로 쓰고 더하기 K는 0 이렇게. 여기 중심의 좌표가 뭘까? 1,1이라고 하자. 1,1이라고 하면 요 놈과 1,1을 이렇게 거는 거지. 1,1을 걸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5분의
루트 5분의 1 넣으면 절대값 2 빼기 1 더하기 k 이렇게 되는데요. 이 원의 반지름이 예를 들어 3이었다 라고 하면 는 3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어때? k의 절대값이 얻었지. 얘 일로 올린 다음에 이거 절대값 벗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제곱을 해도 되는데 절대값이 이쪽에 상수일 때 그냥 절대값을 쏠랑 벗기려면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면 되죠. 그렇게 해서 2개. 알겠어? 여기 수연아 이것만 듣고 자. 이것만 듣고 자. mx 마이너스 y 더하기 m 플러스 2는 제로와 이번에도 똑같이 1,1이라고 하자. 1,1이고 반지름이 3이라고 하면 얘는 지금 식이 어떻게 되냐? 쫓아오고 있나?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m-1 더하기 m 더하기 2 짠 이렇게 닫혀요. 는 3 반지름 3이라고 하면 이게 또 D는 R이야. D는 R. 민준아 이거 계산하려면 너 무슨 짓 할래? 이거 m 구하려면 무슨 짓 할 건데 여긴 절대값이고 여긴 루트야. 제곱하겠지. 그럼 생각해봐. 이걸 일로 올려서 제곱을 하면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오겠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야? 2개. 알아서 얘의 기울기가 2개 나오는 거지. 제 얘기 잘 들었어요? 들었어요? 내가 이걸 네. 네. 방식이면 제가 알고 있는 방식이면 뭐? 식. 이거? 아니요. 그러면? 그 구하는 식. 구하는 식. 저거 일본어에서 나타나는 거. 질문을 이해 못하고 있어. 이렇게 띡하고 식 나와서 있거든요. 아. 중요하잖아. 이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지웠어. 그러면 30초만 쳐다보면서 저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기억해봐. 빨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다 됐어? 할 수 있겠어? 얘들아, 이게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법이야. 자, 이제 원과 접선이란 제목하에 1, 2, 3 딱 달았어요. 그럼 이제 저기서부터 쓰면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머릿속이 많이 바빠야 된다. 알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질문. 본인이 못하겠는 거 질문. 없어요? 다 할 수 있어? 좋아요. 이거 다음에 이제 원과 접선을 다루는 방식 또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 말고 이것도 이제 접선인데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 공통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뭔가에 같이 쓰인다는 거지. 같이. 예, 그 공통의 대상은 바로 두 개의 원이에요. 두 개의 원. 두 개의 원. 요것도 초 6대인가 초 6대인가 뭐 중1 때인가 배우는 것 같긴 한데. 자, 공통 외접선은 바로 이런 선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뭐 그냥 종합이라고 봐야지. 이거는 종합. 근데 문제 모양의 거창함에 비해 처리 방법이 일관돼서 이게 나오면 한 번만 익혀놓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안 해요. 예, 한 번만 익혀놓은 사람들. 얘는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만 긋고 할게. 자, 서로 두 원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공통 외접선 두 개 그을 수 있고 공통 내접선 두 개 그을 수 있어요. 예, 공통 내접선 같은 경우는 두 원이 만날 경우에는 접할 때 한 개 그을 수 있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 원과 접선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중심에서 접점에 내린 선분은 접점을 이은 선분은 이 접선의 수직이 된다야. 수직이 된다. 예외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접선을 뭘 구하라는지를 알고 그어야 되는구나. 보통 이 길이를 구하라 또는 이 길이를 주고 뭐 나머지 무언가를 구하라 라고 해요. 이걸 이제 말도 안 되게도 접선은 직선인데 웬 길이가 있어요. 근데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만큼은 접점과 접점 사이의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많이 내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중심에서 수선의 발, 중심에서 수선의 발, 그리고 중심거리야. 중심거리. 그래서 이 중심거리를 어떻게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두 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여기 들어가는 딱 하나의 핵심 보조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아까 얘기한 하나만 알면, 이건 처리법을 알면 그냥 되게 쉽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쪽 중심에서 접선과 평행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접선과 평행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당겨오는 거지, 얘를. 그럼 이 길이나 똑같지. 그리고 평행하게 당겨왔기 때문에 여기도 직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길이 L은 D와 바로 R1-R2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죠. 이 길이가 R1, 요 길이가 R2. 그럼 요 길이는 R1-R2. 두 반지름의 차와 중심거리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보고 구하라는 선이 이제 접점에서 접점까지의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를 주로 많이 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심에서 수선의 발 긋기 R1, 중심에서 수선의 발 긋기 R2, 그리고 중심거리, 그다음 뭐 하면 될까? 이번에도 접선의 평행이동이에요. 접선의 평행이동. 여기서 앞으로든 뒤로든 그대로 밀고 오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밀고 온 거리가 얘랑 똑같으려면 요런 선도 완성이 되겠지, 이렇게? 예, 그러면 이 R1의 연장선이 얘와 만나는 각은 직각일 테고, 그때 이 길이가 R2가 된다. 왜냐면 이게 그대로 밀려간 거니까, 일로.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길이 L은 중심거리 D와 R1 플러스 R2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된다. 됐어요? 중심거리와 R1 플러스 R2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된다. 뭐, 요 정도 처리법이에요.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두 번만 성공해보면, 그다음부터는 아까 그 접선의 유형보다는 훨씬 더 기억이 잘 될 녀석 중에 하나지.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우리 금요일 줌 수업 때 이제 내가 마무리를 못하고 끝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에 대한 얘기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근데 내가 그 두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 예? 그 두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 그 두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이럴 때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구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 교점이 어딘지는 관심이 없어. 교점을 지나는 건 확실히 아는데 그 교점이 어떤 좌표인지는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세우는 방법이 바로 요렇게 만들어진 틀에다가 두 직선의 방정식을 넣는 거였어요. 내가 마무리 못했다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왜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K인가? 그럼 당장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이거 K랑 여기랑 자리 바꾸면 안 돼요? 뭐 이런 질문 당장에 나올 수 있잖아요. 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고백을 하자면 이런 거라고 그랬어. 고백을 하자면 얘가 모든이 아니다. 레드선? 이게 모든 이 직선이 좌표평면 위에서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아니에요, 얘가. 딱 한 선을 못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만들 수 있는데 딱 한 개의 선을 못 만들어. 그 한 개의 선이 누구냐면 얘야, 얘. 이 K 안에 있는 애를 못 만들어요. 이게 죽어버리지 않는 한은 얘 혼자 나올 방법이 없지. 그래서 하나 빼고 단데 설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냐. 그럴 일은 없겠다. 예, 원래는 모든이 되려면 여기가 K가 아니고 여기가 M, 여기가 N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게. 이렇게 쓰면 얘가 1, 얘가 0일 때, 얘가 1, 얘가 0일 때 그래서 두 직선 다 포함. 하고 MN 적당히 조절하면 이 점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 한 직선 때문에 문자를 두 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거지.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M이 0 될 일은 없다고 가정하고, M이 0 될 일 없다고 가정하고, 이걸 M분의 N으로 나눠서 그걸 K라 하자. 이렇게 이제 나온 이야기야, 이게. 알겠어요? 바로 이 개념이 이제 빛을 보는 곳이 바로 서영아 정신 차려. 이거예요. 그 두 원이라 함은 일반형으로 써진 두 개의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어떤 원이 나오건 간에 그걸 다 일반형으로 썼다고 하자. 그러면 이놈을 갖다가 이렇게 원 하나 놓고 더하기 k 하고 여기다가 또 다른 원 하나 놓고 는 제로로 써주면 제로로 써주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원 두 개가 서로 만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만나는 점이라고 할 때 교점이 몇 개야 지금? 교점이 두 개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어떤 원을 한번 상상해봐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어떤 원. 그 애는 이런 원일 수도 있어. 이거보다 조금 작아질 수도 있어. 알겠어요? 점점 작아지다가 이 원보다도 더 작아질 수도 있어. 이쪽을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들면 요만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가 제일 작아질 수 있는 사이즈는 아마도 이 두 점 사이를 자신의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나오면 호박 맞춰요. 되겠지? 이쪽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원들이 지구자기장 같지 않냐? 이런 거에만 반응하지 말고 수연아. 알겠어? 이 모든 원들이 다 이 K로 결정되는 거야. K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들 중에 x제곱, y제곱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도형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쯤 되면 뭔가 의문이 하나 나와야 맞는 거 아니야? 여기 내가 원이라고 쓰긴 썼지만 사실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우리가 이걸 원이라고 부를 때에는 원의 다른 이름이 2차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2차 곡선. 2차를 가진 곡선이라고 그래서 그럼 K가 웬만한 실수에서는 1 더하기 K 묶고 X제곱 1 더하기 K 묶고 Y제곱 해서 X제곱 Y제곱이 살아있어. 근데 이 K를 모든 실수라고 했을 때 딱 하나 이상한 놈이 나와. 언제? 서영아, 언제가 이상한 애가 나올까?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X제곱과 X제곱이 지워져요. Y제곱과 Y제곱도 지워져요. 그리고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 상수항이 계산돼서 나오겠지. XY에 대한 1차식이 뭐야, 미령아? A 1차식이요? 어. A 빼기 A 프라임 아니. XY에 대한 1차식을 어떤 도형이라고 부르냐고. 직선이요? 직선. 그런데 이 식의 약속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였잖아. 예? 그 식 안에서 K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그 약속을 위배하면 안 되는 거지. 이쯤에서 눈치채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원이 아니라 직선이라고 해요. 네! 근데 왜 원이라고 돼? 그니까 잘못한 거지. 그래서 아니 99.9%와 0.001%가 있는데 0.001% 때문에 얘를 원이라고 못 부르면 너무 억울하잖아. 예? 그러니까 다 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공, 통, 현, 의, 방,
정식이라고 부른다. 얘 이름이 공통현이에요. 이게 현이잖아, 현. 문제가 만약에 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현을 구하시오. 그러면 저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네. 그렇지. 그냥 두 원 빼면 돼, 그때는. 그냥 빼면 돼. K가 마이너스 1이 두 원 빼는 거야. 원래 그래서 공통현 구하는 그 요령이 두 원을 빼는 거야. 근데 그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두 원이 만나는지 보고 빼야 돼. 예, 안 만나도 빼면 직선 하나 나와. 희한한 직선 하나 나와. 그 안에 내분점이 내분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원을 빼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직선이 하나 나온다니까. 희한한 직선이 하나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두 원이 만나는지를 보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현. 예. 사실 뭐 공통현을 구하시오 이렇게는 표현 안 해. 그러니까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공통현이라고 부를 뿐이다. 알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수업이라는 걸 지금 내가 몇 분 떠들었냐면 잡소리 한 거 빼면 대략 70분쯤 떠들었어요. 70분. 그러니까 70분 정도.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말하는 시간을 줄이고 너희가 백지에다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주저리 하면서 쓴다라고 하면 거의 50분으로 줄일 수가 있겠지. 예? 50분보다 더 줄일 수 있을 거야. 그게 한 판의 수업 구성이야. 예, 이렇게 백지에다 펴놓고 원에 대해서 아까 원의 정의가 무엇이냐로 시작해서 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까지 오면 다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수업 시간을 원 수업 시간을 한 4시간만 늘려주세요. 그러면 난 할 수 있지. 지금부터 문제 유형 들어가면 돼요. 아까 얘기한 그런 단원에 이런 문제 유형이 있는데 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근데 개념 설명으로는 요 정도 하면 되는 거죠. 알겠어? 이제 다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개념은 개념이고 또 문제풀이를 통해서만 익히는 어떤 유형들의 스킬들이 있지. 그거를 수요일 날 하겠어요. 할 테고 지금은 남은 시간 동안 오늘 배운 내용을 너희들 자습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 알겠지?